한때의 웨일즈 공주의 여동생이자 화려한 이미지로 유명했던 피파 미들턴은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보였습니다. 동화 같은 결혼식, 아름다운 가정, 그리고 끊임없는 왕실의 관심에서 벗어난 삶까지. 하지만 그 미소와 공개적인 모습 뒤에는 조용히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수년간의 추측 끝에 마침내 그 소식이 확인되었습니다. 피파는 남편 제임스 매튜스와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들의 결혼 생활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뒤바꿀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연 문 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그리고 왜 지금 이 사실이 밝혀지는 걸까요? 저희와 함께 모든 진실을 파헤쳐 보세요. 들러리에서 스타덤에 오른 피파 미들턴의 이야기. 전 세계가 그녀의 결혼 생활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하고 이혼설이 온라인에 퍼지기 전부터 피파 미들턴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명성으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그녀는 영국 작은 마을에서 화목한 가정의 둘째 딸로 자랐습니다. 그녀의 부모인 캐롤과 마이클 미들턴은 왕족 출신은 아니었지만 열심히 일해서 성공적인 사업을 일구었습니다. 피파의 부모님은 파티 용품 회사인 파티 피시스를 운영하며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피파는 영국 최고의 학교들을 다녔습니다. 명문 사립학교인 말라 칼리지를 졸업하고 에든버러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습니다. 대학 시절 그녀는 똑똑하고 친절하며 사교적인 학생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명해지기 전부터 이미 많은 친구들과 친분을 쌓았고 사교계 행사에도 자주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2011년 4월 29일에 바뀌었습니다. 바로 언니 케이트 미들턴이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켜본 왕실 결혼식 중 하나에서 윌리엄 왕자와 결혼한 날이었습니다. 피파는 케이트의 들러리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언니의 드레스 자락을 잡고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들어선 단 몇 분 만에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피파 마운틴의 충격적인 고백. 자, 그 드레스 기억나세요? 어쩐지 이거 기억나는데요. 2011년 언니 결혼식 때 입었던 드레스요. 사람들이 잠깐만 저 드레스 좀 봐 라고 말했던 바로 그 드레스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글쎄요. 세상은 그녀의 침착함, 자신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입소문을 탔던 그 유명한 흰 드레스에 주목했습니다. 바로 알렉산더 맥퀸 드레스였죠. 다들 알고 계셨겠죠. 누가 만들었는지는 상관없지만 어쨌든 마음에 들어요. 그렇게 피파 미들턴은 순식간에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 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계속 지켜봐 주세요. 왕실 결혼식 이후 피파는 순식간에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었습니다. 왕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레드카펫 행사, 인터뷰, 패션쇼에 초대받기 시작했죠. 잡지들은 그녀를 로열 핫이라고 불렀고 사진작가들은 그녀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피파는 그저 명성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명성을 활용하고 싶어 했습니다. 다양한 시도를 했죠. 가족 사업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파티 기획책 셀러브레이트를 썼습니다. 또한 데오 텔레그래프 같은 신문과 베니티 페어 같은 잡지의 음식, 피트니스,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칼럼을 기고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녀의 글을 칭찬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자신만의 이름을 알리고 케이트의 동생이라는 타이틀,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피파는 사생활로도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래의 남편을 만나기 전 그녀는 2번의 공개 연애를 했습니다. 한 명은 전 크리켓 선수이자 사업가인 알렉스 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진지한 관계처럼 보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졌습니다. 이후 그녀는 주식 중개인인 니코 잭슨과 교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두 사람이 결혼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 관계도 결국 끝났습니다. 언론은 그녀의 모든 행보를 주시했고 피파는 공식 석상에서는 우아한 모습을 보였지만
늘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사생활의 일부를 지켜낼 수 있었다. 그러던 중 제임스 매튜스가 나타났다. 그는 다른 남자들과는 달랐다. 제임스는 매우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연예계와는 무관했다. 그는 전직 레이싱 드라이버였고 이후 성공한 헤지펀드 매니저가 되었다. 그의 가족은 세계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호텔 중 하나인 세인트 바스의 에덴록 리조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사생활을 중시하고 진지한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친절하고 겸손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형 스펜서 매튜스는 영국에서 리얼리티 TV 프로그램 출연으로 유명했지만 제임스는 좀 더 조용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피파와 제임스는 사실 수년 동안 서로 알고 지냈습니다. 두 사람의 2012년에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목격되면서 열애설이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피파는 주식 중개인인 니코 잭슨과 교제를 시작했고 두 사람의 관계는 약 3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잭슨과 헤어진 후 피파는 2015년 12월 그녀의 오빠 제임스 미들턴과 함께 세인트바주에서 휴가를 보내는 동안 제임스와 다시 함께 있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그 시점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꾸준히 발전하던 중 2016년 7월 제임스는 영국 레이크 디스트릭트 여행에서 피파에게 눈부신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하며 청혼했습니다. 약혼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피파의 결혼을 기뻐했습니다. 결혼식은 2017년 5월 20일 바크셔주 앵글필드의 세인트 마크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윌리엄 왕자, 케이트 미들턴, 해리 왕자, 메건 마크를 비롯한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만 참석한 아름답고 조용한 예식이었습니다. 케임브리지 공작 부인의 여동생인 피파 미들턴 33세과 금융업자 제임스 매튜스 41세가 오늘 버크셔의 세인트 마크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윌리엄 왕자와 해리 왕자는 정장을 차려입고 함께 도착하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캐서린 공작 부인은 샬럿 공주, 조지 왕자, 그리고 다른 아이들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결혼식은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피파는 우아했고 제임스는 자랑스럽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두 사람은 천생연분처럼 보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세용공적이었고 운동신경도 뛰어났으며 사생활과 전통을 중시하는 집안 출신이었다. 대중은 그들에게 큰 기대를 걸었다. 어쩌면 이번에는 피파가 진정한 행복을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결혼 후 부부는 레온던에서 가장 비싼 동네 중 하나인 첼시에 있는 아름다운 저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이 저택은 약 하나 700만 파운드, 약 2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개인 헬스장, 영화관, 심지어 직원을 위한 방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는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삶, 즉 사생활이 보장되고 호화로우며 안정적인 삶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삶 속에서도 카메라의 시선은 여전히 피파를 따라다녔고 특히 사람들이 그녀가 언제 아이를 가질지 궁금해하면서 더욱 그랬습니다. 2018년 10월 피파는 첫 아이인 아들 아서를 출산했습니다. 피파 미들턴에게 기쁨의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35세의 사교계 명사인 그녀는 남편 제임스 매튜스와의 사이에서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녀는 건강 잡지의 임신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건강하고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방법을 공유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고 싶었고 엄마가 된 경험이 자신을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켰다고 언급했습니다. 이후 2021년과 2022년에 두 아이를 더 출산했습니다. 부부는 어린 자녀들에 대해 많은 것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특히 왕실 생활이 얼마나 공개적일 수 있는지를 목격한 후에는 언론의 주목을 피해 조용히 가정을 꾸리기를 원했습니다. 피파는 대중의 시선에서 멀어졌지만 여전히 바쁘게 지냈습니다.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자선 행사에 참여했으며 때때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제임스 역시 사업에 집중하면서 가족 재단을 통해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두 사람의 자선 갈라 행사, 스포츠 경기, 가족 나들이 등에 함께 참석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행복하고 균형 잡힌 커플처럼 보였습니다. 두 사람을 이어준 요소 중 하나는 스포츠와 건강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피파와 제임스 모두 운동을 좋아합니다. 피파는 마라톤을 완주하고 장거리 스키 경기에 참가했으며 자선 기금 마련을 위해 미국 횡단 자전거 여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임스는 금융계에 진출하기 전에는 프로 레이싱 드라이버였습니다. 이러한 공통된 가치관이 두 사람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또한 두 사람 모두 아동 건강과 정신 건강 관련 활동을 지지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파티와 사진만 함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면에는 진정한 노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피파의 화려한 결혼 생활 이면에 숨겨진 이혼설의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피파 미들턴이 2017년 5월 제임스 매튜스와 결혼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두 사람이 완벽한 커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는 달리 두 사람의 관계에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 겹의 복잡한 면모가 있었습니다. 제임스 매튜스는 피파와 달리 매우 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대중 앞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인터뷰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가 여동생의 왕실 결혼식 이후 유명 인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포트라이트를 즐기지 않았습니다. 반면 피파는 언론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칼럼을 쓰고 공식 행사에 참석하고 심지어 책까지 출판했습니다. 그녀는 대중의 시선 속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제임스는 조용한 삶을 선호했습니다. 이러한 성격 차이는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피파가 혼자 하행사에 참석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이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커플이 따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는 어디에 있을까? 왜 함께 나타나지 않을까? 피파가 남편 없이 혼자 있는 모습이 더 자주 목격되면서 이러한 의문은 더욱 커졌습니다. 특히 피파가 남편 없이 행사에 자주 참석한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이 것들은 단순한 소규모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하행사들은 커플들이 함께 모습을 드러내는 주요 공식 석상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7월 피파는 윈블던 남자 결승전에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언니인 캐서린 왕세자비와 조카인 샬럿 공주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는 캐서린 왕세자비가 암 치료 소식을 알린 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캐서린 왕세자비는 1월에 런던에서 복부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양성 종양으로 생각되었고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검사에서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매튜스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최근 몇 년간 피파의 모습을 살펴보면 확연한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공개 석상에서 매우 밝은 모습을 보였던 그녀가 최근 들어 더욱 진지해 보였다. 미소도 덜 짓고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었다. 불행하다는 뜻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했다. 동시에 제임스 매튜스의 동생인 스펜서 매튜스와 결혼한 보그 윌리엄스와 피파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같은 집안의 시집 같지만 성격과 생활 방식은 매우 달랐다. 피파는 내성적이고 전통적인 태도로 유명한 반면 보그는 외향적이고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일상을 많이 공유합니다. 보그의 측근인 니키 스위프트는 보그와 피파는 매우 다르고 제임스와 스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피파와 그녀의 가족 사이에 보그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고 한다. 또 다른 친구는 피파 입장이라면 보그가 좀 촌스럽다고 생각할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한다. 흥미롭게도 두 가족 모두 시댁 식구들이 소유한 세인트루이스의 고급 리조트인 에덴록에서 자주 휴가를 보낸다. 바츠 병원입니다. 하지만 두 가족은 거의 항상 다른 시간에 방문합니다. 두 가족이 함께 있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은 2019년이었습니다. 이러한 페테오는 올케들 사이에 잠재적인 긴장감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전문 결혼 상담가인 스테파니 스트롬은 이러한 역학관계가 가족 기능을 저해하고 다른 가족 구성원,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보그와 피파가 항상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았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공개 게시물을 팔로우하는 사람들은 한쪽이 다른 쪽이 주최한 행사에 불참하거나 서로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지 않는 등 미묘한 신호들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확인된 바는 없지만 가족 내 분위기에 대한 의문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이제 생활 방식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피파와 제임스는 서로 다른 스케줄과 일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사업 때문에 자주 출장을 다녀야 했던 반면 피파는 자선 활동, 글쓰기, 그리고 자녀 양육에 전념했습니다. 아이 때문에 피파는 종종 집안일을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잘 해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공적인 삶과 사적인 가정을 병행하는 것은 특히 두 사람 모두 항상 바쁠 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또 하나 언급할 만한 점은 왕실 가족과의 관계에서 오는 압박감입니다. 피파는 왕족은 아니지만 미래 영국 여왕의 여동생입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무엇을 입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관심은 특히 가정생활과 결혼생활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때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제임스 또한 부유하고 명망 있는 집안 출신입니다. 그의 아버지 데이비드 매튜스는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에덴록 호텔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호텔 중 하나인 바스에서 일한다는 배경은 그만큼 부담감도 안겨줍니다.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파와 제임스 모두 공적인 스트레스와 사적인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사행화를 철저히 비밀에 붙이려 했지만 점차 그 징후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커플이 점점 따로 살거나 공식 석상에 단둘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의문을 품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그저 바쁜 일상을 보내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했고 또 어떤 이들은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게다가 피파와 제임스는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 노릇은 그 자체로도 쉴 틈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 대중의 시선 속에서 육아와 자신의 커리어를 병행하는 것은 더욱 힘든 일입니다. 피파는 아이들을 혼자 데리고 외출하는 모습이 여러 번 목격되었습니다. 그 자체로 나쁜 의미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그녀가 육아의 대부분을 떠맡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선 활동을 함께 하면서 두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낼 기회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순간들이 점점 줄어들었고 함께 찍힌 사진도 드물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나란히 있는 모습이 보일 때면 대부분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항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완벽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리도 하나 언급된 사항은 그들의 주거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였습니다. 비록 여전히 함께 살고 있었지만 일부 소식통은 두 사람이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임스는 사업 때문에 출장이 잦았고 피파는 영국에 있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데 더 집중했습니다.
서로 다른 곳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감정적인 거리감이 더 커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별거 커플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단순히 직장이나 가족 때문에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두 사람이 혼자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 잦아지고 행동에 변화가 생기고 공개석상에 함께 찍힌 사진이 줄어들면서 대중의 의심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일부 관계자들은 두 사람의 대화 방식과 몸짓 언어에 변화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한 행사에서 사진 작가는 피파와 제임스가 서로를 거의 쳐다보지 않았다고 기록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 있었지만 서로에게서 따뜻한 기사액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징후들이 모여 두 사람의 관계가 불분명하다는 것을 암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혼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모든 이야기는 사람들이 보고 들은 것에 근거한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많은 유명인들이 사생활을 공개할 준비가 될 때까지 비밀로 유지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점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진행 중이지만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기로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피파와 제임스가 단지 조용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며 사적으로 결혼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미 별거 중이지만 서로를 존중하며 조용히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들의 관계는 변했습니다. 개인적인 차이 때문인지, 생활 방식의 변화 때문인지, 아니면 대중의 시선 속에서 살아가는 데 따른 압박감 때문인지는 오직 그들만이 알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그들의 삶에 변화가 있음을 암시하는 여러 징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다음 편에서는 더 깊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계속 지켜봐 주세요. 겉모습, 사업, 그리고 진짜 논란들. 피파와 제임스는 예전처럼 공식 석상에 함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지만 그들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공개 석상에서의 거리감 외에도 그들은 여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중 하나는 피파와 제임스가 2020년 버크셔에 있는 대규모 부동산을 매입한 사건입니다. 그들은 약 150만 달러를 주고 이 부동산을 매입했습니다. 약 72에이커, 약 32헥타르. 규모의 부지에는 오래된 농가 건물이 딸려 있었는데 그들은 이 건물을 개조하여 롯지를 만들었습니다. 아이 숙소는 요가와 필라테스 수업, 소규모 파티, 개인 행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이 숙소는 팀빌딩 활동이나 소규모 팝업 스토어 등으로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피파와 제임스가 자신들의 땅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평화로운 사업 아이디어처럼 보였던 것이 곧 지역 문제로 번졌습니다. 인근 마을 주민들이 숙소 부지를 가로지르는 보행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에 따르면 이 길은 수년 동안 산책하는 사람들, 개를 키우는 사람들, 심지어 학교에 가는 아이들까지 이용해 왔다고 합니다. 이전 토지 소유주도 이를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피파와 제임스가 땅을 인수하자 출입 금지 표지판이 세워졌고 문도 잠겼습니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크게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권리를 빼앗긴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비록 이 길이 공식적으로 공공통행로로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오랫동안 자유롭게 이용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매튜스는 자신의 부동산 관리인을 통해 해당 산책로가 사유지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지역의회에 보냈습니다. 이제 의회는 일반인이 해당 산책로를 이용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결정은 2025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때까지 표지판은 그대로 남아있으며 많은 지역 주민들이
여전히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토지 문제 외에도 피파의 가족에게는 큰 재정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부모인 캐롤과 마이클 미들턴은 파티 용품, 풍선, 테마 용품 등을 판매하는 파티 피시스라는 사업체를 운영했습니다. 오랫동안 이 사업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했지만 2023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회사가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그 회사는 중소기업 공급업체 은행에 260만 달러가 넘는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싱클레어라는 사업가에게 매각되었을 때 그 빚은 하나도 갚지 못했습니다. 이는 회사와 거래했던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소식은 심각했고 미들턴 가족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피파가 직접 회사를 경영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이름과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이 굳어졌습니다. 파티피시스의 파산은 언론에 널리 보도되고 논의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임스 매튜스의 사업 거래 문제가 그의 공적 이미지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부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제임스는 에덴록 캐피털 매니지먼트라는 금융회사의 CEO입니다. 이 회사는 투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부유한 고객들이 다양한 금융 기회를 통해 자산을 증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는 2001년에 사업을 시작했고 가족 소유의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고급 호텔인 에덴록의 이름을 따서 회사 이름을 지었습니다. 바추에 위치한 에덴록 캐피티올은 오랫동안 조용히 운영되었고 제임스는 언론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국 최대 규모의 금융 스캔들 중 하나에 연루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 스캔들은 헤더 캐피털이라는 헤지 펀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레고리 킹이라는 사람이 홍보했던 이 펀드는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률을 약속했습니다. 제임스 매튜스의 회사는 이 헤지 펀드에 막대한 투자를 했습니다. 공개된 기록에 따르면 에덴록 캐피털은 500만 파운드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처음에는 현명한 투자처럼 보였지만 곧 펀드 운용 방식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헤더 캐피털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수사관들은 펀드에서 약 9천만 달러가 사라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펀드는 파산했고 대규모 사기 수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이 자금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하면서 에덴록의 연루 사실이 대중의 집중적인 감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임스 매튜스의 회사는 펀드가 붕괴되기 전에 투자금을 회수했지만 문제가 있음을 얼마나 일찍 알아차렸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들은 펀드에서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감지하고 신속하게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손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초기 투자 규모가 컸기 때문에 이 사건은 제임스 매튜스와 그의 회사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임스 매튜스가 부정행위로 기소된 적이 없으며 그나 그의 회사가 사기에 연루되었다는 증거도 없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그레고리 킹과 펀드 운영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덴록이 주요 투자자였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의 이름은 보도자료와 언론 기사에 자주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제임스가 피파와 결혼하기 몇 년 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의 배경에 대한 대중적인 논의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일부 금융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를 통해 헤지펀드의 운영 방식과 투자자들이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을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에덴록이 자금을 조기에 회수하기로 한 결정은 신중한 사업적 조치로 여겨졌지만 일각에서는 애초에 왜 해당 펀드에 투자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마에튜스 가족에게는 특히 왕실과의 연루로 이미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이러한 소식은 결코 원치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재정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도 기사와 법원 문서에는 에덴록의 역할이 계속해서 언급되었습니다. 피파는 자신의 커리어와 가정 생활을 제임스의 사업 세계와 분리해왔지만
이번 일은 그들의 삶에서 또 하나의 언론의 주목을 받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토지 분쟁, 사업 실패, 재정 조사 등 이러한 실제 문제들은 오늘날 대중이 피파와 제임스를 바라보는 시각을 형성했습니다. 더 이상 동화 같은 결혼식이나 왕실과의 인연에 대한 이야기로만 여겨지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끊임없는 관심 속에서 어떻게 삶을 헤쳐나가는지,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중의 시선 속에서 겪지 않아도 될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가 그들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스포트라이트가 사라진 후에도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왕실과의 인연은 분명 이점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감시를 수반합니다. 토지 이용이나 사업 파트너십에 대한 결정이 논란으로 이어질 때 비난은 신속하고 가혹하게 쏟아집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이 침묵을 지키더라도 해명을 요구합니다. 비판은 항상 사사행화를 공개하지 않으려 노력해왔지만 이러한 사건들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되었고 공공 기록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그녀의 삶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 의해 계속해서 추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파는 건강 문제로 힘겨워하는 동생 캐서린과 변함없이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의 삶에 꾸준히 함께하며 지역사회 활동에도 조용히 참여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결혼 생활, 앞으로의 공적 역할 또는 그녀와 제임스가 다시 커플로서 대중의 주목을 받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의문점이 남아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의 삶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는 조용했고 어떤 변화는 공개적이었지만 모든 변화는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때때로는 언론의 관심이 사그라들고 나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완벽함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품위 있게 행동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피파와 제임스를 이러한 논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제 대중의 시선에서 벗어났으니 그들의 사생활은 그대로 두어야 할까요?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화면에 보이는 다음 영상도 클릭해보세요. 분명 재밌을 거예요.